이번 화에서 연하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말과 행동이 안 맞고요. 표정은 따로 놀고 시선은 엉뚱한 곳으로 흐르죠. 이 이상한 신호들을 놓치면 왜 관계가 이렇게 꼬이는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기묘한 연하들의 숨은 패턴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연하들의 행동은요,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과하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누군가는 의미 없는 말장난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면서도 집요하게 견제를 하죠. 이건 연하라서 그런가 수준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합리화, 열등감, 과잉 패턴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들입니다. 오늘은 이 장면들을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깊게 읽어드릴게요.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할 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남성들 그 자기소개 부분이 거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남자들 자기소개, 여자들 자기소개, 그리고 데이트 장면까지 정신분석 미니언만의 디테일한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영수가 자기소개를 할 때 정수님이 그런 영수님을 보면서 상당히 독특한 표정을 순간적으로 짓더라고요. 뭔가 만족하면서도 그러나 입가는 오므라지죠. 이렇게 오므라지게 되면은 약간 힘이 들어간 거죠. 약간 긴장 반응. 그래서 긍정과 긴장이 뒤섞인 오묘한 저런 표정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정수님이 실제로 1화 때도 뭐 영수의 그런 활달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세 변화를 해서 갑자기 이제 영수에게 어필을 한단 말이죠. 이제 거기 왜 그러냐에 대한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숙은 지금 강렬한 합리화 플러스 영수가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강렬한 합리화를 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제 0표를 받고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위기감에 몰린 거죠. 이대로 감이 된다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숙이 2화 중반부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고민을 하면서 영수가 나한테 어필을 하면 나도 영수한테 뭔가 갈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막 애매하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거 자체가 이미 정숙이 영수에게 올인을 할 생각이 없다. 플러스 영수 또한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데이트 장면에서 느끼기도 하는 등 저는 정숙의 그 영수에 대한 감정이 정말로 영수를 순수하게 좋아한 것인지 정숙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좋다면 올인을 할 텐데인 것처럼 정말로 올인을 하고 싶은 거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데이트 장면에서도 영수님이 그 정수님과 대화 장면에서 약간 좀 고압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죠. 뭐 세모라니 뭐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영수와 옥순이 잘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노입니다. 우선 옥순은요 1화 때 미리 보기 때 이제 펑펑 울었죠. 1화 이제 인터뷰 장면에서 펑펑 울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누군가랑 잘 될 것 같지가 않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옥순은 영수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수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은 마치 28기 옥수님이 28기 영수님 처음에는 첫인상으로 선택하고 처음에는 뭐 영수님이 좀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학을 확 떼버리잖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영수에 대한 그 감정선은 마침 또 영수 옥순이네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옥순은 영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1화 바베큐 씬에서도 옥수는 영수의 맞은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 테이블에 앉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옥순도 쎄함을 계속 느끼죠. 1화 때 자기소개할 때 1화 때 그 이제 테이블에 앉아 얘기할 때 뭐 영수가 뭐 이번 연상연하 특집이 기획된 거는 내 덕분이다 뭐씩 막 떠들 때 순간적으로 옥순이 짓는 표정은 정말 볼만하거든요. 죽은 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표정을 그 당시에 방송상에서 옥수님이 영수님을 향해서 딱 짓는데 그게 정말 볼만해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순자님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눈이 커지고 표정이 경직되면 뭐야? 얘 뭐야? 이런 표정을 딱 짓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빌런이 전부 다 빌런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차차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 옥수님은 이제 영수님의 인터뷰 장면을 듣고 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끌리는 부분이 보인다. 뭐 진취적인 모습과 배우려는 자세. 글쎄요. 그게 인간적으로 끌린다? 남자로서 끌린다랑 인간적으로 끌린다. 이미 옥수는 미묘하게 저는 어감이 좀 틀어져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또 정숙님은 영수님 인터뷰 후에 언어 잘하는 남자 좋아한다고 하는 등 끼워 맞추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땐 영수가 물구나무 서는 거 좋아하면요, 난 물구나무 서는 남자 좋아해요 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정수님은 계속해서 끼워 맞추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 합리화인 거죠. 정당화이고 어느 순간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군가를 정말 순수하게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투자한 그 감정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고 이 사람은 좋은 남자야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러면 웬만하면 다 엎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이것 때문에 착각이다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이 없다는 걸 저는 말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이 없고 순간적으로 내가 영표를 받고 멘탈이 나갔으면 또 마침 영수가 나쁘지도 않아. 그리고 영수가 와가지고 뭐 글라스야니 뭐니 막 떠도 되니까 그래 나는 영수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 영수는 괜찮은 남자야 라고 하면서 사실에 자신의 의견을 이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의견에 이제 사실을 끼워 맞추는
전도된 광경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 후에 영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박수 치는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옥순의 미세한 신체 언어적인 부분들은 계속 노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비록 이후에 옥수님께서 영수님께 뭐 마민사 몇 명이냐로 묻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제스처가 나오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갈수록 떨어진다고 감정선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대1로 대화를 해보고 데이트해보고 하고 나면 느낄 것 같아요. 자, 번외편으로 영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론에 가깝죠. 좀 그렇다 입장인 거고, 그 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의견이 맞기도 해요. 또 저도 영수에 대해서 무작정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왜 자꾸 저런 짜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원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의 이런 방송관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연프를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전제가 뭐냐면요, 연애에는, 인간에는 서열이 없다예요. 자꾸 이상한 연애 뭐 심리학이니 뭐 연애 이론이니 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점에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죠. 자, 얘네들의 이제 이론이 특징이 뭐냐면요, 외모를 더 꾸며서 업그레이드하고 직업을 더 좋게 해서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드는데, 이 이론을 적용하기에는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변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요 그냥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모두 다를 뿐이고 틀린 게 아니에요.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우연히 나랑 같은 방향이나 이렇게 방향이 맞아 들어가면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고 그냥 연애를 하는 거고 그냥 결혼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해서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수와 뭐 정숙 혹은 영수와 뭐 옥순 뭐 어떤 커플든 간에 두 사람이 합이 맞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왜 합이 맞느냐, 그 부분은 각자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법칙화할 수는 없지나, 그러나 저는 최대한 그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계속해서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미생동 분석을 통해서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럼 정신분석 매니아님 그럼 모든 사람들 다 이제 좋은 면만 있는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해서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연프관을 말씀드렸죠. 분석관은 뭐냐면요, 이게 빠그러지면 다 엎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플러스 자기 감정을 이제 이 부분 연관이 깊이 연관이 있죠.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곧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영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이고 나를 개판으로 대한다 하면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그 자세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시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많은 여론은 영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인기 많다, 매력적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신분석 매니아님, 당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긍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제가 존중은 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분들이 핵심적인 한 가지가 빠져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1화 바베큐 먹는 장면입니다. 1화 마지막이 바베큐 먹는 장면에서 영호가 오리 플러팅을 하거든요. 그때 영수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대놓고 얘기를 하냐, 오리 플러팅 미쳤네 라고 하면서 견제를 딱 해버려요. 플러스 지금 그 아랫 입술을 딱 깨물면서 거의 야리는 표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야가 아니에요, 야입니다. YA입니다. 그 YA라고 이 특유의 그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으로 영수가 영어를 보면서 난 왜 오리가게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표정을 방송상에서 딱 지어요. 궁금하신 분은 꼭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미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제대로 지금 독해를 안 한 거다, 오독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해석을 하면 빠그러진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표정이냐면요, 자, 모태솔로라도 연애를 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짓고 있는, 요 여자 출연자가 짓고 있는 표정이 바로 그 표정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남자 그 출연자를 볼 때는 표정이 아련하죠. 괜찮은데, 맞은편에 있는 여자 출연자를 딱 보고 입술을 깨문 다음에 다시 남자 출연자를 보고 여자 출연자를 봅니다. 여기서부터 야리기가 나와요. 딱 보고 딱 그 순간에 눈이 흔들리죠. 눈이 흔들리는 게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눈을 깝니다. 눈을 깔고 다시 봐요. 이게 연속적으로 순간적으로 딱 이루어지면 눈이 따당하면서 위아래로 딱,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야리기예요. 이 표정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극도로 나를 견제하거나 정말 무시하거나 정말 경멸하는구나 라고 느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표정을 저는 영수가 바베큐 먹는 씬에서 영호에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꼭 바비큐션을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미세 행동 분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추론하는데 좀 능한 편이라고 생각을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야리는 표정을 딱 찍고 저한테 칭찬을 하는 경우도 저는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정을 더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것이 훨씬 더 그거는 어느 너머의 순수한 진짜 더 날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영수의 표정이라든가 눈빛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가 영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이제는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표정이 나오면 무조건 중간보다 중간 아래예요. 절대 이런 표정을 지는 사람은요. 현재까지 제가 나는 솔로 20 환승연애라든가 눈 안 내게 여자라든 뭐 모태솔로라도 뭐 연애를 하고 싶어든 다양한 그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이 표정이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공동체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극도로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호님 자기소개가 딱 나오죠. 영호님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 자, 영호님은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옥순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순간적으로 이상형 얘기를 할 때 그 바라보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옥순님은 영호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영호님은 사화 예고편에서 짜치는 모습을 보이죠. 뭐 옥순이 나를 골라주지 않아서 뭐 영수님 뭐 현수님을 골라느니 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수님 이제 극도로 빡치는 모습을 사화 예고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장면 잘 보니까요. 또 정숙님이 물어보네요. 뭐 애견녀가 좋냐 테토녀가 좋냐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없진 않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수님도 영호님이나 영수님이나 고민을 했다가 이제 영수님이 틀었다는 걸로 제가 1화 때 장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천인사 선생 때. 그래서 한 번은 두 사람이 얽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호님께서 이제 이상형을 얘기할 때 뭐 밝고 어쩌고저쩌고 정순하고 활발한 분이라고 할 때 밝다에서 순간적으로 눈썹을 딱 들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방송상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요, 이제 영호님이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밝다인 것 같아요. 활달하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밝다에 좀 주목을 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식님 자기소개 장면이 나오고요. 순간적으로 머리 따기를 하고 있는 옥수님의 제스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한 번은 얽히려나? 깊게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 장면에서 순자님하고 영수님 모두 눈을 깔아버리더라고요. 저렇게 눈을 깔아버리면 저는 썩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고 있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영신님은 결국 혼자 나갈 것 같아요. 뭔가 이 여성들이 나이 차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자, 영신님은 조금 얽히고 싶지 않은지 자기에 대해서 대학 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영수랑 얽히고 싶어 하지 않은 게 아닐까. 뭐 이제 짜치는 뭐 잘난 척을 하기 싫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영수랑 좀 같은 부류를 얽히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 후 이제 영철님 자기소개가 나오게 되고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영철님 자기소개 때 이제 빵 터지는 옥수님의 모습이 나오긴 하는 등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한 번쯤 얽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철님과 자기소개를 할 때 옥순이 손이 이제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디테일로 봤을 때 저는 옥순이 영철에게 끌린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이어지는 건 좀 별개를 하고요. 영철의 성격 때문에 옥순이 한번 데이고 빠빠이 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영숙 등 다른 출연자들은 영철의 속에 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혹은 카메라를 보는 등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광수의 자기소개인데 저는 옥순 광수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4화 예고편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인형을 들이쳐서 옥순이 이제 학을 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이미 옥순의 신체 언어는요, 아까 영철처럼 빵 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의 옥순의 표정은 이런 식으로 광수가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광수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제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상당히 힘든, 이미 옥순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광수에 대해서 노를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고 뭔가 나랑 안 맞는데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혹은 계속 시선을 피합니다. 광수와의 인터뷰 장면 내내 옥순이 시선을 피하는 장면이 나와서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옥순이 상처를 고를 수는 없어서 이제 광수를 골랐는데 광수도 X일 것 같고 그 외에 영수도 X일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남은 건 영철인간인데 영철도 X일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는 광수를요 굉장히 리스키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수는요 웃으면서 그 3화 때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한 영철을 이제 까는 부분이 있어요. 말로는 그래, 웃으면서 코미디언들이 미녀들이랑 결혼한다잖아 하면서 여자들이 재밌는 남자 얼마나 좋아한대요 라고 얘기해놓고는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빙글빙글 웃으면서 매겨요. 자, 이런 모습은 나는 솔로 4기에서 24 영식에게 야
야, 저 봐라. 나 네 취향 뭔지 알 것 같다. 고양이상, 저 네 좋아하는 여자 여기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영식 보고 이제 데이트 신청 때 24 영식을 안 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24기 영식이 안 떼려고 하니까 뭘 안 떼요? 지금 용담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막 뛰는 걸 종용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그 짜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자기 동기까지도 이제 팔아먹어서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굉장히 조금 의심되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 영수의 모습과 광수의 모습은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약자가 있을 때 그 약자를 향해서 간접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든 직접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든 이빨을 드러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광수는 그 이후에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우 뭐 표 받아서 난 기분 너무 좋다고, 선택을 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한 영철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매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광수가 24기 영수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광수가 굉장히 빌런의 지금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추측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뒤집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냐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철님 자기소개인데요.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고유한 심층분석, 자꾸 잘난 척해서 죄송해요. 심층분석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상철님이 나왔을 때요. 영자랑 순자가 박수를 안 쳐요. 플러스 현수님도 박수를 안 쳐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영자, 순자, 현숙은 무의식적으로 X를 쳤다고 저는 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자가 3화 때 상철을 택한 이유는 나를 골라준 상철이 어떤 심정인지, 영호도 나를 고르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 붕 뜬 상황에서 그래 상철이 그래도 나를 선택해줬으니까 상철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자는 의미로 골랐지. 네, 이런 식으로 자기 허벅지가 쭈물쭈물 되는 거를 원해서 골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만 해도 옥수님이 상철님을 볼 때 이런 눈빛으로 뒤로 걸어가고 있는 그 상철님의 뒤를 유심히 볼 정도로 호의적이었다면, 자기소개 때의 옥수님의 표정은요 굉장히 극도로 담담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옥수님이 상철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더 이상 이제 상철을 보지 않고 담담하게 뭐 아래를 보거나 표정이 펴지지 않아요. 아까처럼 뭐 영철 때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빵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닌, 지금처럼 눈은 계속 굳어있는 표정을 계속해서 짓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상철이 이제 흐악흐악 하면서 이제 태권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옥수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끝까지 상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빵 터지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보고 있어요.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옥수님은 상철님을 첫 데이트 상대로 고르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상철님께 옥수님 질문하죠. 나이 차는 몇 살까지 되냐라고 했을 때 상철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옥순의 표정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앞부분 연하들 자기소개, 연하남들 자기소개 놓친 거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3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님 자기소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광수님, 영철님, 영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한 번쯤 얽힐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영수님도 그냥 혼자 나갈 것 같거든요. 영수랑은 더 이상 이제 좀 안 얽히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영어로 틀었죠. 실제로 영수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님 자기소개인데, 그때 영철님이 한마디 하죠. 칼질 드립, 칼질이 예사롭지 않다더니. 굉장히 좀, 영철님은 이게 쌍팔년도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그가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성향 등을 비춰봤을 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새는 지금 남녀 평등이라 해서 남자가 지금 전업주부하고 여자가 지금 돈 벌어오는 시대가 왔는데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웃기고 짜치고 그렇긴 한데 막 사람이 심각하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서는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거나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를 조금만 더 인지를 하면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 걸 자꾸 이제 겉으로 꺼내놔서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정숙님은 영수 쪽을 보면서 대사를 계속 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즉 자기도 모르게 그 시선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상형이라든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좀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나는 솔로만이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일부러 자기소개를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하도록 하고, 이 시선의 방향 등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시청자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정숙은 계속해서 영수 쪽을 보면서 대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숙은 항상 시선의 방향이 영수 쪽을 향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정숙님이 영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가 영수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느끼고 틀어버린 상황이긴 한데, 아니 그럴 거면 이제 시각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드립을 외친 거야. 자, 그리고 정숙에게는 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장거리 문제.
장거리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정수님이 아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장면 많이 봤죠. 자, 이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나는 솔로 27기 정수님입니다. 자, 정수님도 장거리 문제 때문에 27기 상철님이랑 영수님과 빠그러졌죠. 자, 그래서 장거리 때 반응이 떨떠름하면 저는 이미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랑도 좀 빠그러질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빠그러지고 있고 정수님도 혼자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영호랑 이제 다른 분들이랑 한 번쯤 얽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혼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동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라고 하면서 목에 힘이 빡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순간적으로 긴장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빡 받기 때문에 목에 이제 힘이 빡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자체가 이미 힘든 거죠. 극도로 이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한 정수님과 잘 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그러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자님 자기소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순자에 대해서 이제 백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정도 나이대와 저 정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속된 말로 바보를 하더라도 경험을 하면서 바보가 아니게 돼요. 제가 느끼고 있는 순자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를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숨기는 게 의도적으로 막 남을 매기기 위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본인이 좀 대단하지 않게 좀 보이는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해요. 플러스 이제 약간 그런 면도 있죠. 이제 순수하게 믿어버리고 좀 순수한 면도 있는데 그 순수한 면이 오히려 그녀를 더 예리하게 짚고 들어가게 할 것 같아요. 마치 28기 현숙님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유일하게 자 이야기 영수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줏대대로 다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영수가 자꾸 말로 이제 도망치려고 하니까 딱 붙잡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들어서 딱 얘기해봐 라고 하는 등 그 당시에 영수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명의 사람 중 한 명, 실제적으로는 한 명이죠. 왜냐하면 옥수는 빠졌기 때문에 한 명이 저는 현숙님이랑 보고 있고 그래서 순자님도 결국에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의문스럽게 모르는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조용조용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냉정하게 읽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자 자기소개 때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영수는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영호를 의식합니다. 계속해서 영수는 옆에 있는 영호를 보면서 의식하는 장면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호에 대해서 계속 뭐 오리 플러팅 미쳤네 뭐 이런 말 하는 거에 난 왜 우리 집 사장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쥐어뜯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리고 바베큐 씬에서 뭐 거기서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무슨 뭐 일본의 그런 에로 비디오를 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말 아닙니까? 여자들에게 가버린다는 표현을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뭐 마음이 이제 확 가버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거 거기 나오는 말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영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영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견제를 한 입장에서 저 같은 리뷰어는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기분 나쁘시다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많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선한 부분을 꺼내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느냐 하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님은 자기소개할 때 이제 자기는 이제 밝고 명랑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시선이 영수 쪽을 향하는 등 영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영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생각보다 영수가 별로라고 느꼈을 때 저는 순자가 아주 그냥 명랑하게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게 다른 사람에게 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이미 그 영식과 이화 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라고 얘기하는 등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순자는 사람이 만만해 보일 뿐 실제로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 아닐까?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이제 순자가 외모 드립을 딱 치니까 외모랑 이제 경제력이 중요하다 하니까 남자들이 이제 깔깔 웃거든요. 다친 거 아니냐? 이거 남자들에게서 관심 있는 사람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웃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새끼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면서 영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영수는 계속해서 영호를 견제하고 싶고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영자님 자기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영자님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시선이 상철 혹은 영철? 좀 모르겠어요. 약간 또 순간적으로 어떤 이상형을 말할 때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호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호를 첫인상 선택을 했으나 영호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뭐 그쵸? 그렇다는 걸 알고 현재 이 자기소개되는 기준으로는 약간 상철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닐까. 시선의 방향이 자신의 발 앞이니까 정중앙 아래니까 남자들 측에서는 이제 광수상철 라인이겠죠. 자, 그때 영철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뭐 모아둔 게 없는데 잘 본다? 아니 뭐 부모님께 갖다 드릴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여튼 영철도 조금 미묘하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짜치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나는 솔로 1기라고 좀 약간 옛날 기수에서 그 21기 영식님이 21기 영숙님과 잘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숙님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 영숙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세상이오라 하면서 이제 가시돋친 말을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툭 던져요. 27기 영철도 똑같은 실수를 하죠. 지금 앞담화, 옆담화, 뒷담화 하는 걸 떠나서 정숙이 보고 있는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등 지금 영철이 앞에 있는 그 빌런이라고 욕을 엄청 먹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수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되고요. 옥수님도 어느 정도 좀 영수 쪽을 보면서 대사를 치는 기분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영수가 옥수님 자기소개할 때 좀 웃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후에 옥수님도 이제 두부상을 이제 선호한다라고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영수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해요. 안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현숙님 자기소개인데요. 근데 현숙님의 이제 과를 알고 나서, 대학교를 알고 나서, 우리 영철아재 눈이 확 커지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뭐, 와이드야? 이러면서. 이후에 영철이 이제 어쩔 때 가장 기쁘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 현숙님께.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질문이 허를 찔러 하면서 옥수님이 이제 옆에 있는 영자님 툭 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영철의 이런 반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옥수님이 반응하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철이 이제 뭐 병원 몇 개 있어요. 자녀 계획 등.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아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50세 정도의 그 아재들 보면은 약간은 우리가 막 꼰대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약간 좀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좀 속물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직업은 뭐냐? 의사야? 약사야? 뭐 변호사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약간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나는 솔로의 이 장점이 이런 부분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좀 인간사, 세상사, 이런 갈등들, 이렇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거나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고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또 약간 상처처럼 운동부 출신이라든가 약간 듬직한 그런 사람도 나오고, 아니 영어처럼 좀 부드러운 사람도 나오고, 영수처럼 이런 사람도 나오고, 되게 이번엔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남자들이 떡볶이를 이제 먹으면서 치킨을 뜯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철님의 이제 태도를 보면서 여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는 등 영철님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쪽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 후에 영철님은 이제 영수님이 살살살 캐모르니까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냐 하니까 영숙, 현숙을 얘기하는 영철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면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놓고 봤을 때 또 영철님이 괜찮은 말도 하죠. 이제 자기도 이제 직업을 한번 이제 전환을 겪고 진로를 바꾸면서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약간 현숙님에게 있어서 그런 거 배울 수 있지 않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약간 저도 영철님과 비슷한 이제 길을 걷고 있죠. 상당히 인생이 참 나선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현수님 같은 경우는 점점점 안정적인 직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그런 성찰을 했을까 아니면 좀 더 어떤 우리 사회의 상류층 혹은 보수층, 전문직들, 기득권 측의 사고에 더 맞게 하고 있지 않을까? 영수님도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철님과 현숙님은 더 싸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철이 지금 완전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거는 영철님은 이제 영숙님하고 현숙님이 마음에 든다. 약간 지적인 사람, 즉 자신이 살아보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과 반대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철은 전형적인 진짜 무슨 뭐 조폭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 빡센 외모를 갖고 있죠. 실제로 그가 영철님이 조폭을 할 것 같진 않지만 다행히 그도 이제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성공한 운동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커리큘럼을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자기 처신 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5기 영철이나 뭐 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운동부 출신이면서 동시에 방송상에 그런 짜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저는 영철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심각하게 막 빌런 짓을 하겠죠. 빌런 짓을 할 것 같긴 한데 막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의 주관이 너무 센 거고. 자, 이후에 영수님은 이제 자기가 4명이 있었다. 관심 있는 사람이 4명이었다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왜 줄어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옥수님하고 영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광수도 이제 영숙하고 옥수를 얘기를 하니까 뭐 영수가 옆에서 자꾸 짜치는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물론 이제 그게 농담일 수도 있는데 광수랑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아직 친숙한 사이인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광수가 그런 영수 뭐 전쟁이네 뭐 아무튼 나랑 겹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영수를 거의 노려보듯이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 영호님은 이제 영수님께 틀었다. 옥수님이 장거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그렇고 옥수님은 이제 무쌍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틀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후에 상철님이
나는 이제 뭐 거의 한 명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안 믿고 있죠. 늘리면 6명이면 6명이지 한 명일 것 같진 않습니다. 현수님은 완전히 배제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글쎄. 정말 배제를 할까? 아니면 또 만나면 또 예쁘니 뭐니 하면서 또 없는 말 있는 말 막 지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상철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뭐 전문직을 선호한다? 거의 이제 노골적이죠. 이렇게 대놓고 전문직을 선호한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가 이때까지 했던 말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닐까요? 마치 28기 영수나 25기 영철이나 28기 영수처럼 말이죠. 자, 28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는 이순이가 옥순이다라고 했고 마지막 화에 가서 정숙과 대화를 하면서 이순이가 옥순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제가 영수의 이순이가 옥순이라는 걸 말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 그는 잘 보면 타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계산을 다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그 욕종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마음도 다 챙겨 먹으면서 말이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철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여자들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죠. 치킨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옥수님이 상철님이 오늘도 적극적이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상철님은 또 옥수님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한테 적극적인 걸 누가 싫어할까요?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거는요, 그냥 핑계예요. 그런 모습이 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이니까 어느 정도 체면을 차려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선 그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옥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성격만 두고 봤을 때는 영수가 1순위다.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옆 테이블에 앉고,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영호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고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보고 조금씩 그의 태도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면 옥순도 이제 빤스런을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실이 꽉 차다 어쩌고 과연 그럴까 지금. 근데 지금 당시에는 정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옥수님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연상의 매력이 느껴지는 영철이라 하면서 이미 나이 얼굴에 풍겨지고 있는 그 느낌을 영호님하고 현수님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현수님이 또 구라를 쳐버리죠. 뭐냐면요, 영호님과 거실에 있을 때는 영호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데이트 신청을 해버린단 말이죠. 자, 이거 22기 때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2기 때 많이 본 거죠. 자, 22기 돌싱 특집에서 자, 현숙님이 당시 22기 경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불러냅니다. 거실에서는 경수님 잠깐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대화해보고 싶다. 자, 지금 구도가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통점, 그 패턴이 유사성이 있고 두 사람이 힘들다. 그 당시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처럼 현수님과 영호님과 관계도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영호님이 이제 현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짓는 표정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뭔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듯한, 그 이후에도 현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영호님의 표정은 굉장히 담담하거든요. 뭔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대화를 했을 때 짓는 표정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에 현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뭐 나한테는 왜 질문을 안 했냐, 뭐 관심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영호가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몰랐다. 진짜 몰랐다.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나는 솔로 21기 정숙님이 11기 영수님을 밀어내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냥 부담스럽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옥수님처럼 뭐 상철님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는 그 어떤 일도 없었다. 몰랐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잠깐 다녔던 그 똥통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정치인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몰랐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밑에 있는 사람 핍박해서 증거를 없애고 나는 몰랐다. 밑에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정숙님이 뭐 정치인이라든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무화시켜버린 거예요. 없었다. 처음부터 나랑 그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일도 없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하면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최소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호가 조심스럽게 현숙과의 관계를 매너상, 경찰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이제 밥줄 잘리니까 여기서 진짜 깽판 잘못치면은 영호는 바로 이제 징계거든요. 이제 일당일단이 있는 거죠. 경찰이기 때문에 인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영호도 잘못하면 인간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봐줄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 뭐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전문직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영호는 이런 식으로 저는 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호가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장거리 문제 X, 두부상 좋아하는 여성 X라고 해서 옥순 X 쳤고 현숙도 나는 장거리 문제 때문에 X를 치려고 했었습니다라는 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쳐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로 영호가 현숙을 마음에 들어했다면 장거리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거나, 우리 20세기 상철처럼 당시 상철님이 정순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게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호가 이제 선을 딱 긋죠. 이제 첫인상을 저를 선택해준 영수님께끔 가보려고 합니다라고 딱 해버리니까 현수님이 다시 생각해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다시 생각해봐달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표정을 짓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현숙이 얘기를 해도 영호의 표정은 극도로 담담하고 아마 4화편에서도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 대해서 영숙은 모르겠는데 현숙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호가 보여주고 있는 표정이 너무 좀 어둡다고 할 정도로 담담합니다. 심지어 현숙이 난 상철에게서 당신에게 돌아설 것 같다고 했을 때도 표정이 너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최소한 그렇구나 그렇군요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침묵해요. 현숙이 영호에게 돌아설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조차도요. 자, 그 이후에 상철님하고 옥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신체 언어적으로 봤을 때 끝났죠. 왜냐면 옥수님은 계속해서 상철님이 얘기를 했을 때 상철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이 계속 회피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거나 나이를 이유로 미묘하게 상처를 밀어낸다고 하거나 상철이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옥수는 앞 소매를 여밉니다. 그 셔츠 부분을요. 여밀거나 방어적으로 자기를 가리면 가릴수록 방어적인 확률이 높거든요. 계속해서 옥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보거나 그냥 뭔가 말을 할 때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회피하거나 앞에를 이제 잠그는 제스처를 계속해서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옥수는 특유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난감할 때 이렇게 오른쪽 아래 혹은 왼쪽 아래로 시선을 깔아보내는 반응이 나와요. 옥수이 난감할 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자, 당시에 29기 영수 2화 때 영수 아니면은 그 선택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오른쪽 아래를 보는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 아래를 보면서 눈을 깔아버리는 요 습관, 이게 옥순의 습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패턴이 됩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미세 행동만으로 읽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처가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천돌 혹은 명치의 손을 딱 얹는다거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명치에 손을 또 얹고 옷매무새, 즉 셔츠를 이제 여미는 거죠.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 정숙처럼 시원하게 이제 어깨를 이제 까는 사람도 있고 어깨와 이제 가슴 이쪽 명치 부위를 이제 시원하게 까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옥수는 계속해서 여미고 가리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성적인 의미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방어적이냐 아니면 외부에게 우호적이냐 할 때 성격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수님이 딱 봐도 이제 활달하고 외향적이죠. 그리고 제가 거듭해서 상철이 25 영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상철이 한 5번은 넘게 카메라를 봐요. 자, 카메라를 많이 보면은 그분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말을 이제 막 걸면서, A만 할 때는 A가 1순위라고, B만 할 때는 B가 1순위라고 하고, 자, 방송상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던 25기 영철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상철은 두 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카메라로 계속 보면서, 난 당신이 마음에 드네, 뭐네 하면서 카메라를 딱 봐주면, 집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래 놓고는 겉으로는 뭐 단애하네, 예쁘네, 뭐 순수하게 좋아하네, 뭐라 하지만, 속으로는 전문직이라고 계산 때리는 것도 이분들과 좀 많이 비슷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남자들 고함 지르는 씬이 나오죠. 그래서 영수님은 이제 옥수님을 바라고 있고, 정수님은 이제 영수님 차례가 되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탁 대면서 이제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린 거랑 좀 달라요. 가슴에 손을 얹는 거나 아까처럼 옥수님이 가리거나 여민 거랑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긴장해서 흥분해서 심장이 뛰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딱 얹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정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순자님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온 표정을 보면서 영수가 순간적으로 갈갈이 표정, 22기 영호님이 좋아했던 갈갈이 표정을 딱 찍거나 혀를 깨무는 등 상당히 난감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이미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다만 우리 순자 약간은 좀 쎄한 말을 합니다. 예상했냐? 내가 나올 줄 알고 있었냐? 야, 이거 대체로 여성 출연자들 중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발언이거든요? 그 발언을 또 해버리네. 다만 저는 순자가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나왔고 또 무엇보다 영수가 아닌 사람이면 정말 쉽게 다른 사람한테 홀홀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약간 순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을 덜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옥수님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씨, 나까지 나갔으면 3대1이요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지금은 영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외피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상처를 보듯이 영수 또한 조금씩 관심사를 낮추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이 시점에서만큼은 옥수님이 영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건 이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 28기 영수 고함 지르는 씬에서 여자가 3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숙님, 영수님, 영자님 등 마음에 들면 우선 나가는 거예요. 뭐 경쟁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마음에 든다는데 이러한 미묘한 옥순의 선택이 결국 스노우볼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첫 데이트의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지점도 바로 그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엎으려면 한쪽이 되게 적극적이어야 돼요.
20기 영자 광순이처럼 방송상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는 듯 하다가 틀어졌지만 그 이후에 잘 되는 것처럼 한쪽이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당시에도 영자가 이제 거의 붙잡다시피 했죠. 요런 느낌이 아니면은 첫인상 때 빠그러지면은 첫 선택 때 저는 조금 이제 그게 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잘 안 될 수 있는 그 가중치에 가중이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호 아저씨 나왔을 때 이제 현숙님과 영숙님이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대기하고 있던 그 여성들이 순자님이 막 영호 칭찬하거든요. 목소리 방영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영숙님의 표정이 정말 이제 굳어집니다. 날 선택해놓고 왜 딴 남자 칭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등 상당히 표정이 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영호님이 고함을 질렀을 때 대기실에서 영숙님은 빠르게 머리를 넘기는 등 상당히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영호랑 현숙 그리고 영숙이 잘 될 수가 없다고 보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말실수를 해요. 영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영수를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저는 무의식적으로 영숙이 영수를 욕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영수를 욕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사실 이와 같은 말실수는 20기도 영자님께서 20기 때 광순이를 보면서 상철님이라고 부른 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사람은 방송상에서는 잘 되지 않았죠. 영자님도 꾸준히 첫인상은 나는 상철님이다. 외모는. 근데 광순이한테 끌린다고 얘기하는 등 그 방송상에서만 놓고만 봤을 때 이와 같이 말실수를 하거나 빠그러지면은 저는 힘들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4화 예고편에서 영숙님이 극도로 영호님께 이제 실망하는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영호도 결국 이제 빌런 짓을 한 거죠. 이제 빌런 짓을 함으로써 이제 실망하는 모습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나오게 하는 등 완전 좀 빠그러질 기미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엄청 데이트가 좋았고 뭐 고마워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영호는 뭐 29기의 주인공은 나 하면서 또 빌런 짓을 제가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영호 이거 징계 먹을 수 있어요.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출연자 현숙님과 영숙님이 나왔을 때 영호님이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식님 고함 지르는 씬 아무도 안 나오고 무엇보다 영식님 또 말도 바꿔버리죠. 자, 이러면 이제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꿔버리고 한번 대화해보고 노으라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진정성이 축축 떨어지는 거죠. 물론 순자가 간접적으로 자기를 밀어내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인정은 되는데 그가 그렇게 마음을 쉽게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 또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거듭해서 영식님이 이공개적인 사고를 이제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한번 이제 사고가 바뀌었다. 남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고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가 약간 좀 알고리즘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그리고 그가 연애나 남녀관계나 어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어두운 부분이 아닐까. 나이도 좀 어리기도 하고 좀 더 세상 경험이 쌓여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영철아지 귀여워 죽겠어요. 따봉을 하면서 이제 현수님을 말하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고 있는 시인데 현수님은 나오지 않았죠. 네, 영호님한테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나와 드립 무슨 뭐 진짜 아니 운동부냐고 다나와 뭔가 조금 약간 뭔가 악의적으로 하는 빌런이라기보다 전혀 이 상황에 맞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에 혼자 지금 윈도우 98인 거예요. 저희 전부 다 지금 휘리고 2025년 5년도에 맞는 운영체를 쓴다면 영철호자 혼자 지금 윈도우 98이고 윈도우 비슷하고 아직도 옛날 그걸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또 매력적으로 느껴서 연애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요새 시대에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남성성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조금 재밌고 귀엽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혼자 나갈 것 같고 좀 약간 좌충우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나와 하면서 빵 터지고 있는 옥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뭔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옥수이랑 영철이는 한 번쯤 얽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걸 일부러 별 스토리가 없으면 이제 방송상에서 다 커트를 해버리겠지만 뭔가 한 번은 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24기 영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는 9기 광수의 장면이 나오게 되고 끝났죠. 이제 4화 예고편에서 임영웅 드립을 침으로써 옥순이 순간적으로 그 짜치는 표정 이런 짜치는 표정이 나온 순간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인상을 쓰면서 임영웅 드립에 이제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옥순도 영수가 특별한 시그널을 주지 않아서 광수를 택했다고 얘기하는 등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광수와 옥순을 이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박수를 막 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영수가 또 꼽을 주죠. 아니 박수 왜 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거듭해서 영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독해를 하지 않으면 오독하기 쉽다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이런 말 할까? 다른 사람이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기보다는 정말 두 사람이 잘 되는가 보나. 비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함으로써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게 저는 더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요? 제가 21기 옥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도 좀 비슷합니다.
당시 나는 솔로 21기 때 나는 솔로 21기 영호님을 이제 두고 이제 21기 이 정수님과 경쟁이 붙었는데 그때 영호님이 정수님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수님께 대해서 뭐 지금처럼 박수를 외치니 웨딩 마치니 뭐 오리 플러팅 짜치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인정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성숙한 모습을 당시 21기 옥수님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저는 차라리 관계가 더 잘 되면 잘 됐지 지금처럼 박수를 외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수나 영호 입장이 되면 될 거예요. 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그거를 당하고 나서도 오케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걸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준 거야. 고맙지.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박수 왜 치는 거야 하면은 기분 되게 안 좋지 않겠습니까? 자, 여튼 이때 재밌는 거는요. 옆에서 순자가 왜 질투나요? 라고 하고 이제 꼽을 딱 주거든요. 그때 이 영수 아재가 순간적으로 눈을 이제 질끈 감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반응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이 고함 지르는 씬에서 영자님이 나오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영자님을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체적인 거부 반응이고 무엇보다 상철은 노골적으로 자꾸 전문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외에 이제 옥수님이 약간 순자님께 이제 뭐락뭐락 하면서 처음부터 영수님이었죠? 라고 하면서 약간 의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옥수님께서. 근데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옥수하고 영수는 힘들다. 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는 어느 정도 인성이 되는 관계 아니면 한쪽이 정말 극도로 매달리는 관계 이 정도가 돼야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이 솔로나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착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옥순이 치명적인 말실수를 해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말실수를 한다는 거는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옥수님이 어떤 광수님과 데이트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광수님 아니면 영수님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등 말실수를 딱 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1화 예고편에서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던 이제 절단 드립을 또 치면서 다 끝났지. 난 영수요 하면서 이제 절단 드립을 딱 치고 있는 정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28기 영수랑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 모두 한 번에 확 몰렸다가 여자들 모두 하면서 이제 확 빠지는 거죠. 자, 그 외에 남자들 대화 장면에서 열심히 매기고 있는 영철을 못 받는 영철 앞에서 아우 기분 좋네 여자들이 재밌는 남자 얼마나 좋아한대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매기고 있는 광수의 인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영수, 정수, 순자님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서 순자님이 나는 중국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웃겼는데 영수를 이제 중국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정말 진실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어요. 순자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영수가 너 중국인 아니야? 약간 중국인 같은 스타일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필을 하는 것과 동시에 떠보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순자는 계속해서 떠보잖아요. 그 데이트에서도 영수에게 말을 던진 다음에 나는 너밖에 없네 라고 말 던진 다음에 영수의 표정을 유심히 보는 등 순자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잃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약간 28 현숙과 좀 여러모로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 외에 프란시스식 인사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등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순자인데 동시에 순자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중요한 순간에는 발을 빼는 것처럼 자, 이런 모습은 28기 현숙도 비슷했죠. 8기 영수에게 이런저런 스킨십도 막 하고 쪼물쪼물하고 할 거 다 하지만 딱 그 옥순과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니 자꾸 그렇게 스킨십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현숙도 되게 냉정하게 실제로 영수는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의 현숙은 다시 폭주해서 영수에게 가긴 합니다. 자, 그 후에 좀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때 그 차에서 내리면서 정숙인가 아니면 순자가 나는 이제 뽀뽀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나는 뽀뽀하는 거 싫어합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할 때 영수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니 참고 안 하면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툭 얘기하는 거. 이런 말을 두 사람 앞에서 모두 대놓고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영수가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없지 않나 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순자가 내 마음엔 영순이밖에 없다 하고 이제 드립을 치면서 영수의 표정을 순간적으로 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이실직고하죠. 사실 2명 더 있어요 라고 하는 등 정수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정수님도 사실은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걸 묻는 것 자체가 영수가 간접적으로 이제 거리를 좀 벌리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순자가 영수의 감히 말하면이라는 말에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감히 잘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미묘하게 순자는 이게 정말 연애를 하고 어떤 설레고 감정을 느끼고 남자로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하는 반응인지는 조금 의아해하긴 합니다. 자, 그 후에 정수님 이제 짜치는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필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걸 가지고 뭘 그리 열심히 하려고 하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영수가 네? 라고 하면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올려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정수의 동족 혐오라는 말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영수가 자기는 양천구 최수종이라는 말에 순자가 이제 가짜는 표정으로 순자가 정숙을 보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말에 어필이 되었으면요 순자는 영수를 바라봤을 겁니다.
정숙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정숙을 읽음과 동시에 그녀가 제3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영수의 저런 어필에 대해서 담담해야 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신체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가 한마디 던지거든요. 어떻게 뭐 하이라 찾으세요 지금? 이라고 얘기하는 등 네, 이러한 감정선으로 과연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순자는 처음부터 영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호감이긴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툭툭 내뱉는 것 자체가 영수에 대한 감정이 많이 죽은 게 아닐까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장면을 보면요, 양천구 최수종이다 이후에 하이라 들이치고 이후에 영수가 뭐 글래머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팔짱을 딱 끼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끝난 거죠. 몰입을 안 한다는 증거죠. 네,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자가 말로는 그렇게 영수가 마음에 들고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 여트워크를 통해서 소문이 쫙 돌겠죠. 자, 그리고 정수와 정숙의 대화 장면,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는 이미 손톱을 뜯으면서 정숙의 말을 듣고 있고, 정숙이 영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읊었을 때 뭐 세계국어 좋아하는 남자 좋아요, 뭐 좋아요, 뭐 좋아요 했을 때도 계속해서 손톱을 뜯고 있죠. 집중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영수는 노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손톱을이나 뜯고 있을까요? 왜 뭐 정숙의 말에 대해서 뭐 이상형이 나를 만난 거네라고 하는 등 이제 데프콘도 한마디 하죠. 이제 건방진 거 아니냐. 그리고 영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 다른 남자 만나봐라. 만나보고 근데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든다면 뭐 follow your heart, 뭐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이거는 그냥 개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요. 네가 날 좋아하든 말든 나는 야바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시각적으로 눈이 가고 글래머한 여자를 좋고 글라시한 여자에 대해서 이거 많이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25기 영철이 손만 쭈물럭쭈물럭 대면서 신체적인 부분만 밝힌 거랑 저는 아무리 봐도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방송상에서 나온 모습과. 제가 그래서 이제 29 상철뿐만 아니라 29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25 영철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래머하다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는 여자 안 막잖아.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28 영수와는 다르게 29 영수는 거절하긴 합니다. 성격은 좋다. 물론 완벽한 거절은 아니에요. 세모 쳤으니까 애매하게 오는 여자 안 막으면서 미묘하게 여러 명에게 뭔가 발을 걸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28 영수랑 좀 많이 닮았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자와 영수와의 그 장면인데, 이 장면도 끝났어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순자는 자기 발 끓는다고. 네,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의 뭐 우리 사이의 장벽이 뭐라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등 굉장히 이제 짜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순자가 겉으로 봤을 때는 백치미가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수도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해볼 거냐 뭐냐고 하는 등 은근히 미묘하게, 그쵸, 저보다 그분들이 더 재밌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순자도 인터뷰에서는 영수가 나한테 넘어왔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진지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애매하게 말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금차를 타고 상철과 데이트를 나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영자님은 계속해서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장신구를 잡거나 천돌, 즉 명치 부분에 손을 얹거나 하는 등 굉장히 스트레스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후에 차에서 뭐 상철이 백밀러를 계속 보고 있었나니 뭐니 이제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하니까 영자가 자기도 모르게 팔을 이제 맞은편 팔 쪽에 딱 얹거든요. 자세가 닫혀요. 그쵸? 여러분도 직접 이 자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영자는 계속해서 방어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럼 왜 후반부 가서 이제 뭐 호감이냐 그런 말 하냐? 방송상이니까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진짜 마음을 까발리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나는 솔로만의 그 날것의 그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에서 영자님은 계속해서 목에다 손을 얹습니다. 네, 목에다 손을 얹거나 장신구를 만지거나 천돌에 손 얹는 장면들 대체로 긴장 반응이긴 하죠. 그래서 뭔가 저는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료 관계, 뭐 진짜 여자 선배랑 남자 후배랑 대화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는 상철과 대화를 할 때마다 검지를 턱 끝에 딱 떼고 계속해서 카메라를 봅니다. 네, 카메라 보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자기가 하는 짓이 캥기거나 몰입을 전혀 못하고 있거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거나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영자의 이 제스처들은 그가 전혀 상철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정말 관심 있으면요, 우리 영자가 1화 예고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나보다 뭐 예쁜 여자 많이 만났겠지만 이런 말이 딱 나와야 돼요. 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즉 뭐냐면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상대방은 말하기 막 귀찮은데 내가 막 궁금해가지고 이런 여자 좋아해 저런 여자 좋아해 나 어때요 하면서 막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호감 반응이에요. 근데 이때 그 영자 그 상철과의 그 데이트 장면을 딱 보면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얘기하고 뭐 내가 20대랑 술을 먹다니 딱 그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 이상의 어떤 어필이라든가 대화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상철이 뭐 호감이 올라갔네 뭐네라고 하는 얘기에 점점점 영자는
이렇게 쉽게 이런 말을 한다니라고 생각하면서 호감이 점점점 떨어질 것 같고, 실제로 상철도 영자랑 대화를 하는 내내 계속해서 팔짱을 끼고 있고, 자, 이와 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뭐 좋아하네, 뭐 오늘 밤 뭐 못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25기 영철이, 네, 현숙이 앞에서 뭐 오늘 밤은 못 들어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스킨십도 하려고 막 그러다가 또 영숙만 할 때는 또 영숙한테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손잡고 뭐 그런 모습과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끝이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가 아니라 이제 미래가 펼쳐지고 있죠. 자, 그 후 이제 상철의 세레나데를 다 듣고 나서 영자가 결정차를 날려버립니다. 아, 이제 좀 조심스럽네 이제라고 얘기하는 듯.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이제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차에서 뭐 누나의 매력에 빠진 상철이라고 자망은 뜨고 있는데 그 순간 상철이 영자의 손을 탁, 그 허벅지에 손이 탁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지금처럼 허벅지에 손이 탁 올라가고요, 지금처럼 영자가 손을 탁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손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영자가 이렇게 손이 올라갈 때까지 상철이 손이 계속 여기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네, 궁금하신 분은 이 장면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장면을 보고, 아, 힘들다. 영자님도 장난치는 거죠. 말로는 뭐 태권도장 같이 열고 수학학원 같이 열고 얘기하고 있지만 굳이 이런 거까지 다 얘기할 필요 없고, 본인 입으로 뭐 스킨십을 했니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호감 있었어요, 뭐 좋아서 미치겠다 아니지만 뭐 사람 괜찮네, 딱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인상이, 눈은 굳어있고 얼굴만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4화 예고편에서 네, 이제 극도로 빠기친 영숙인가? 현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영호가 이제 또 꽁대시 닭대를 쳤나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호 빼고 다 전멸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영호 포함해서 다 전멸이에요. 어떻게 이거 빌런 천국이야. 빌런 아닌 사람이 없어. 자, 아무리 그래도 다른 여자 앞에서 또 다른 여자를 얘기한다, 언급한다. 자, 이거는 매너가 아니죠. 네. 자, 영호의 이제 진기각이 조금씩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빨리 이제 추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수가 또 평창 인형 드립을 딱 칠 때, 자, 이후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옥수님이 상당히 죽은 눈으로 우리 광수를 바라보고 있는 걸 방송상에서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하고 영숙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영숙님이 나쁘진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첫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오 하는 딱 그 정도 느낌만 가볍게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영수님하고 옥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글쎄요, 옥수님은 조금씩 뭔가 마음을 접고 있다는 느낌을 4화 예고편에서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이 되게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생각보다 약간 팔뚝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에 살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옥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영자는 약간 좀 체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영자 60 처음에 이제 소문 나왔을 때 그 소문이 웬만하면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영자 60이지만 이건 옥순도 배지 못한다 해서 옥순 40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네, 3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제 방송을 보시고 난 후에 여러가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고 문득 떠오르신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편안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